안녕하십니까. 임락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양특집 미스터리그 네 번째 베니싱 사라진 사람들 파트 2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어로크 섬의 실종자들과 사라진 1200명의 이누이트족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들이 시대적 공간적 배경이 신대륙을 향한 식민지 건설 시대라는 점, 그리고 캐나다 북쪽의 호스카 근처의 마을이었다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들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 배경이 보다 현대적이고 도시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세 번째, 버지니아 해군기지의 브레이크호 미스터리. 1940년 10월 2일 새벽,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해군기지 노포크항은 출항 준비로 매우 분주했습니다. 이날 출항하기로 한 것은 무게 1800톤의 전파 탐지기를 갖추고 있는 최신식 군함인 브레이크호였습니다. 모든 출항 준비가 완료되자 함장 밀러 로튼 대령과 승무원 45명이 기대로 잔뜩 부푼 가슴을 안고 탑승을 했고, 마침내 브레이크호는 바다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노포크항을 떠난 브레이크호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항해를 계속해 나갔지만, 출항한 지 5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브레이크호의 모든 통신은 두절되었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해군 기지에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브레이크호의 위치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 당연히 미국의 해군 당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최신함인 브레이크호의 실종도 문제였지만, 거기에 타고 있던 베테랑 승무원 45명의 안전 역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로부터 약 3시간 뒤인 오후 8시경 브레이크호의 전파가 탐지가 되었고, 미 해군은 구조팀을 급파합니다. 그리고 무척 황당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노포크항으로 돌아온 브레이크호는 마치 100년 전에 건조된 배처럼 선체가 붉게 녹이 슬어 있었고, 함장을 포함한 45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바싹 마른 미라 상태였다라는 거죠. 워낙 독특하고 기괴한 사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이 탄생을 했는데, 브레이크호가 이른바 레인보우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이라고도 불렸던 레인보우 프로젝트는 1931년 세기의 천재 과학자인 니콜라 테슬라가 계획을 했고, 아인슈타인이 합류하면서 진행되었다고 알려진 그런 시험인데, 중간에 테슬라가 모종의 이유로 실험을 포기하고 존 폰 노이만이 그 뒤를 이어서 이 실험을 주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나치 독일의 잠수함인 유보트의 자성 추도 유도 어뢰를 회피하기 위한 연구였지만, 음모론자들은 스텔스 기술의 연구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음모론자들은 1943년 10월 28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해군 조선소에서 프로젝트 레인보우의 일환으로 미 해군의 캐논급 구축함이었던 USS 엘드리지함이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실험을 했으나, 갑자기 자기장에 휩싸인 엘드리지함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0km 이상 떨어진 노포크항에 나타났는데, 승무원들은 벽이나 기둥, 바닥 등과 융합한 채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음모론자들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긴 합니다. 아무튼 브레이크호 역시 엘드리지 함의 실험 전에 레인보우 프로젝트에 동원이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라졌다가 나타났을 때 모두가 미라 형태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는 주장이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꽤 오랫동안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왜 이런 기괴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났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35년 만에 귀한 포르투 알레그레 항공기. 1954년 9월 4일 산티아고 항공 513편은 82명의 승객을 태우고 평소처럼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아헨 공항을 출발해서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에 도착하는 여정이었던 513편 비행기는 정비를 마치고 별탈 없이 이륙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가 대서양의 상공을 지나던 중에 갑자기 무전이 끊겨버렸고 그들의 위치와 현재의 상황, 승객과 승무원들의 안전 같은 것들은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이 사실은 곧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 여러 나라의 관계자들이 비행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대대적으로 수색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의 시체는 물론이고 비행기의 잔해조차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승객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건도 종료가 됩니다. 그렇게 산티아고 항공 513편 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던 어느 날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980년 10월 12일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기가 포르투 알레그 공항 상공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었죠. 이 항공기는 지상계기 착륙 장치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자동 착륙 시스템이 가능한 항공기였고, 그래서 관제탑과 교신도 하지 않은 채 항공기가 포르투 알레그 공항에 착륙을 합니다. 관계자들은 황급히 다가가서 비행기의 문을 열었고요. 하지만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닌 뼈만 앙상이 남은 해골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 35년 전에 실종되었던 바로 그 여객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죠. 우선 35년 만에 사라졌던 비행기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당시 탑승했던 92명의 승객들이 모두 백골이 되었고 멀쩡하게 비행해서 착륙까지 했으니까 그야말로 미스터리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분야의 학자들은 앞다투어서 이 비행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지만 여전히 밝혀진 사실은 없고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꽤 그럴싸하게 가공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01년 일본에서 방송한 가공의 미스터리였고 우리의 나라에서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해당 내용을 도시 전설로 소개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기서 끝은 아니고 이 내용이 일종의 어그로였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사라진 항공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라진 항공기 테러인가 증발인가. 2014년 3월 8일 오후 0시 41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서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보잉 777 여객기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곧장 북진해 중국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북진을 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베트남 상공에서 갑자기 망망대해인 인도양으로 기소를 틀었고 약 40분 뒤인 1시 22분 항공기는 관제탑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그냥 쭉 위로 올라가면 이 베트남, 라오스 이쪽을 지나서 중국으로 도착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인도네시아 방향으로 가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객기에는 중국인 154명을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프랑스,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 14개 국가 출신 승무원 227명과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그대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수수께끼로 남은 MH370 실종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기를 찾기 위해서 수색에 26개 국가가 참여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가 연합 수색 작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조사단은 3년에 걸쳐서 인도양 12만 제곱킬로미터를 샅샅이 훑었고 미국 역시 650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84억 원, 85억 원, 그 정도 되는 지원을 해서 총 1,800억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이 됐지만 결정적인 흔적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00억 원 중에서 85억 정도를 이제 미국이 지출을 했다라는 거죠. 26개 국가에서 이제 돈을 냈고 조종사인 자하리 아마샤는 1만 8천 시간의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었고요. 사고기는 열흘 전에 안전점검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차의 이상도 배제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고기는 3만 5천 피트 상공을 날고 있었는데 그 어떤 기상 악화에 대한 내용도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여객기는 왜 사라져 버린 것일까요? 말레이시아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위조 여권 사용자가 있었고 SOS 등 사전 징후 없이 실종된 점 때문에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만일 테러가 시도되었다면 그 대상은 중국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중국 내에 위구르족 분리 독립운동 세력인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이 개입한 테러가 아니었냐라는 추측이었던 거죠. 또한 사고기의 기장이 주도한 자살 비행이었다라는 주장도 제기가 됩니다. 9.11 테러 이후에 항공기의 조종석 문은 밖에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이제킹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교신한 뒤 비행기는 허용고도를 넘어선 4만 5천 피트까지 상승을 한 뒤에 다시 2만 3천 피트까지 강화하는 이상한 형태의 비행을 보였고요. 오토파일럿을 끄고 수동으로 비행을 했다는 점과 트랜스폰더, 그러니까 적절한 구동 신호에 응답해서 자동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무선 송신기와 무선 수신기가 결합된 통신 장치를 최종 교신 후 1분 만에 껐다라는 점이 기장이 자살 비행을 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기장의 아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부인했고요. 이 역시 하나의 가설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수색을 중단하면서 진상 파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MH370편의 비행 경로가 바뀐 것은 시스템상 오류로 보기 힘들다. 기계적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수동 조작 때문이다. 라는 최종 조사 보고서를 내용을 끝으로 해당 사건을 결론 지었습니다. 대체 말레이시아 MH370편 여객기는 왜 추락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결국 이제는 조사할 국가도 사람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 유가족의 어떤 가슴 아픈 기억으로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의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